네, 주머니에 손 넣고 출석했습니다. 어디에요? 법원에. 김민지 기자, 누가요? 네,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하. 그간 많은 의혹들에 둘러싸여 있던 만큼 기자들도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제 말없이 법정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 누굽니까? 불국전 장관보다 윗선 있었습니까? 금품 대가성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직접 자리 만들어 주셨습니까? 오늘 구속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실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 계속 바꾸시고 증거 인멸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업체 관계자들한테 수천만 원 금품 받으셨다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 찌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셔야죠.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이라는 자막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글쎄요, 괜히 좀 여유가 있다라고 봐야 할지, 조금 이렇게 좀 건방진 모습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잠바의 점퍼에 주머니 손 넣고 지금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그런 표정으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글쎄요, 김 소장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감정상 딱 보기에는 글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보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들도 놀랍고 예. 기획재정부 공무원 아닙니까? 출신이. 우리나라 기재부가 세긴 세구나. 누구도 불러다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 저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만 저랬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공수처 진짜 만들어갖고 저런 사람들 싹 다 잡아서 저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처벌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이 실질적으로 입증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처벌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저는 태도까지 전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본인 방어 열심히 하시고 재판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낱낱이 드러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저는 태도까지도 좀 코치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법원에 나갈 경우에는 어쨌든 양복을 입고 가장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있는데 저렇게 그냥 위에 파카를 입고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한다고 하면은 저런 보도 자체가 본인의 어떤 유죄, 무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은 못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잘하고 있습니다. 검찰 잘하고 있다. 공수처가 있으면 오히려 이거 수사 안 됐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물론 9개월 동안 문제가 제기된 때로부터 9개월 동안 계속 이게 덮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유재수 부시장 정말 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검찰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픽 좀 보시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정말 글쎄요, 청와대 감찰 뒤에도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어디에? 검찰에.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업체들로부터 지금 돈 받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영장심사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어딜 갑니까?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죠. 민주당 몫에. 그런데 여기 재직했을 때도요, 업체 관계자들한테 유재수 당시 수석 전문위원이 나를 대신에 지인에게 선물 좀 보내줄래? 업체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어디 갑니까?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는데 그때는 또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자신이 쓴 책을 업체에 강매했다는 의혹까지 또 확인이 됐답니다. 한마디로 유재수 씨는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2017년 12월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의 강도 높은 감찰을 받아보면 정말 작은 것도 조심하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2017년 12월에 감찰이 중단되고 보직을 옮긴 뒤에도 지인들에게 나 대신 선물 보내달라. 나 대신 선물 좀 보내줘라. 또 내가 쓴 책을 몇 권 찍어가지고 업체에다가 강매하고 또
책이 떨어졌으니까 돌려달라. 이래가지고 또 회수하고 이런 일들이 감찰 중단되고 자리 옮겨서도 계속되거든요. 그런 거죠, 네, 지금. 그것 예.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예. 법조계에는 이른바 포토라인 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포토라인 패션? 예, 이게 어떤 피의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 얼마만큼 판사에게 나의 솔직함, 신뢰성 이거를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넥타이의 색깔까지 고려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넥타이 색깔까지요? 네, 그래서 주로 뭐 푸른 계열을 매서 신뢰성을 높인다라든가 예. 그리고 지금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캐주얼한 차림으로 손을 넣고 기자들의 약간 질문에도 미소를 띠면서? 미소를 띈다? 예. 아, 이게 굉장히 변호인들이 왜 저런 거를 조언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남습니다. 사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렇게 그 영장 실질 심사에 갈 때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가서 검찰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물론 뭐 변호인이 있고 또 전직 부시장으로서 고위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고 더불어서 아무튼 그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예.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예. 차근차근 해 나가시죠, 변호사님. 한 가지 예. 근데 예. 꼭 해야 될 말이 이번에 죄명 중에 뭐가 있냐면은 김영란법 위반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예. 이게 16년 9월 달에 김영란법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로 해서 저렇게 선물을 배송 요청했다? 정말 일반인으로서 정말 납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은 이제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은 모두 다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뭐 이런저런 의혹 수준에 있다. 뭐 이거 확인하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유재수 전 시장의 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위원회 감찰부서가 패싱당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때 금융위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걸 알린 사람이 당시 감찰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사실을 국회에서 이야기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그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 감찰 결과를 청와대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예,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누구? 예,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요? 네. 네, 그랬는데 정작 금융위 감사실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입니다. 몰랐다. 언론 기사를 보고 파악했다라는 어허.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유재수 감찰 내용을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야기와 다르게 금융위 감사실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라고 하면서 좀 진실 공방 양상으로 가는가 하면 그 와중에 그럼 혹시 누군가가 이 사실을 묻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작 감사실에 저런 내용이 전파가 돼서 저 감사실에서 유재수 관련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금융위원회 윗선에서 그냥 저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얘기 듣고 그냥 묻어버린 거 아니냐. 정작 실무부서는 전달받은 바 없어요. 우리 저 기사 보고 알았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가 예. 있습니다. 우선 민정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게 공통된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죠. 민정비서관은요. 고위공직자의 감찰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민정비서관이 뭐 하는 자리죠? 바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예요. 친인척 관리? 예,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분이 왜 금감위 관계자의 비위와 관련해서 금감위 부위원장에게 연락을 해? 그것도 전화로? 왜 전화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비위가 있으면요.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해당 부처 감사실에 전화를 하죠. 아니,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문서를 보내게 되겠죠. 문서로? 네. 그렇죠, 문서. 그런데 금융위 감사실 관계자는 비위 관련 들은 바 없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위 사실을 감사실에서 들은 바가 없으니까 감찰이 중단이 되고 보직 이동을 했죠. 어허.
파면이라든지 징계 절차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2가지 정도를 제가 압축을 했는데요. 참 의혹이 많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유재수 전 부시장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행비서였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관련 좀 뭐 자료가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여권 실세들과 친분이 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들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뭐 노무현 재단 출처로 이제 나온 사진들인데 유재수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에 파견돼서 제1부속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로도 활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있을 때 저 뒤에서 이제 잡힌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던 것이죠. 예.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재인이 형이라고 재인이 할 만큼 뭐 서로 가까운 관계다 이런 얘기도 이제 오늘 한 칼럼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큰 형이고 직원으로 모신 자신은 동생이란 개념이다. 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뭔가를 증언을 했는데요. 박형철 비서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에서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국 전 수석이,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겠죠. 당시 조 전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글쎄요, 지금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여권 내에 굉장히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형철 비서관의 저 증언은 어쨌든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김 소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일단 보도도 있지만 조국 그 후보가 직접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보니 비리 자체는 크게 덜칠 것이 없고 뭐 경미한 사생활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프라이버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감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쪽에 통보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교육부의 나양욱 국장이 이 국민들 보고 이제 개돼지 어쩌고 논란을 해서 파면을 했는데 결국 복직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파면이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해도 살아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입을 다물게 하고 내보내는 것만으로 해도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또 공직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에서 너에게 죄를 물어서 검찰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겠지만 옷은 벗어라 라는 사인을 줘서 옷을 벗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이게 유재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권, 이른바 여권 진영이 지금 뭐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더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이 사실이다. 사실로 시컨 하다가 의혹이 있는데 이걸 덮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것을 알면서 정말 많이 전화를 해서 압력을 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덮도록 시켰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규범은 조국이 되는 것이고 조국한테 누가 시킨 사람은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했던 그 많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떨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더불어서 아까 그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조사를 해본 결과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덮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검찰 사실관계가 더 나온 것도 없어요. 이미 그때 있었던 내부 보고서를 검찰이 보고 이거는 단순한 비위가 아니고 뇌물이네. 압수수색할 때는 3천만 원이 넘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경미해서 덮어낸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 박형철 그 전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덮었는지 그걸 밝히는 것이 이 수사의 또 하나의 핵심이 된 겁니다. 네, 저는요 박형철 비서관이 계속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해요? 네. 왜요? 자, 보세요. 민정수석실의 직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특감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 있고. 특감 반장이 있죠. 반장 있고 임건.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죠. 조국 민정수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으로서는 상급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최고 결정권자였을까?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데 왜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감위에 전화를 하고 감찰이 유야무야가 됩니까?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 차원에서 꼬리를 끊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 이 사건의 정점에는 누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물음표예요. 예. 김 소장님. 예. 그 이제 압수수색할 때는 특가법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부풀렸다가 또 막상 까보니까 3천만 원이 안 돼서 특가법은 빼고 그냥 뇌물죄로 돌리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이 지금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키웠다 줄이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좀 같이 봐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대통령 측근의 뭐 이렇게 관리 이렇게도 있지만 금융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한다고 조국 수석이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달했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이 전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팩트 체크,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유재수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이었어요. 특가법상 뇌물이라는 거는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특가법이 아니라 그냥 뇌물만 적용했어요. 그런데 총액으로 보면 더 나빠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까? 왜냐? 어허. 특가법상 뇌물이라는 건요, 한 업체에서 3천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나온 혐의는요, 4군데 업체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4군데 업체에서 3천만 원씩이 안 되게끔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액은 더 커요. 그러니까 검찰이 부풀려서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유재수 씨가 얼마만큼 직위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느냐, 이것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아마 영장심사가 좀 일찍 끝났어요. 한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 거 보면 오늘 안에는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